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원입니다. SNS를 재미있게 즐기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사이버 폭력 소식인데요.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도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경험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SNS를 통해 청소년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SNS를 통한 청소년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대면보다 비대면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스마트 꿈드림 센터,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소년 상담 1388,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까지 SNS 채널을 통한 청소년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살이나 우울증, 진로 상담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나 폭력을 당했을 때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SNS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도 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0대들도 정치 참여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 채팅 등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교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10대의 또래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관심도를 서로 나누고 교류한다는 10대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음 세대의 정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청소년 스스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요즘이지만 SNS를 통해 위험한 범죄 상황으로 빠져드는 10대들도 존재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에스크 같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SNS 채널을 통해 새로운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인데요. 마약, 도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SNS 속 또 다른 10대의 세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앵바리, 뚠값, 벨구, 혹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앵바리는 담배를 대신 사주는 사람, 뚠값과 델구는 각각 가게를 뚫어주는 대가와 대리구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대가를 줄 테니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죠. 대립구함, 이것도 생소한 단어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연예인의 굿즈를 구입할 때 품앗이처럼 시행되던 일명 대리입금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사업 확장에 나서며 청소년에게 막대한 불법 대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과거 비행 청소년들의 단골 코스였던 흡연이나 음주 행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이루어지는 신종 성매매의 은어인 차간다는 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디귿비읍 지읒시옷은 동반 자살을 의미하고 가출 청소년을 도와준다는 헬퍼는 선의를 가장해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더 마르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까지 SNS를 통해 구매하는 청소년들. 경찰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SNS를 통한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신고나 고소고발 등으로 범죄 단서가 특정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SNS를 통해 일어난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피해자인 경우 보호자나 또래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본인 또한 처벌 대상이 될까 봐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SNS상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SPO, 즉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SPO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금천경찰서 소속 이백형 경감은 담당 학교 10대 학생들의 SNS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SNS에서 통용되는 은어, 바카스라는 단어를 발견한 것인데요. 바카스는 온라인 도박인 바카라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작은 단서에 불과했으나 의구심을 품고 수사를 개시한 결과 다수의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피해로부터 구해낸 이백형 경감.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SNS를 통한 청소년과의 소통이 청소년들을 위험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미국 영화 서치는 SNS를 주제로 세트나 별다른 촬영 장치 없이 컴퓨터 화면과 SNS 화면, 스마트폰, CCTV 등의 화면으로 영화를 완성시켜 화제가 됐습니다. 주인공 데이빗은 부재중 전화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딸 마고를 찾기 위해서 마고의 노트북에서 단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마고와 얼마 전 사망한 아내의 SNS를 통해 마고의 심리 상황을 알아내고 SNS 계정을 통해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마고의 모습을 마주하는 데이빗의 모습을 보면 SNS가 청소년들의 삶에 얼마나 일상적이고 깊게 관여되어 있는지, 또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SNS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행어에 민감하고 스스로 재창조하며 사용합니다. 범죄에 연루되는 은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반복적이고 초성을 이용한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청소년들의 숨겨진 범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속 줄임말, 은어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